글은 한정식이 아니라 일품 요리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정식, 저 한정식 좋아하는데, 한정식을 먹으러 가면 어때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제 좀 비싼 걸 먹으면 굉장히 반찬이나 뭐 메인 요리,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한정식의 그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꼭 굳이 식당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여러분, 뭐,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요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김치나 이런 다른 나물이라든지 마른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이런 것들도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반찬 가짓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반찬 이렇게 뭐 편식하는 아이도 골고루 있으면 꼭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한 가지면,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뭐 밥을 제대로 못 먹겠죠. 근데 한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이나 뭐 요리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근데 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품 요리여야 한다. 일품 요리. 말하자면 그거예요. 전문점이에요. 어떤 식당을 가면, 뭐, 김치찌개도 팔고, 뭐, 돼지고기, 뭐, 아니, 뭐, 소고기도 팔고, 뭐, 닭도리탕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전문 음식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품 요리, 메인 요리 하나만 쫙, 뭐, 칼국수집.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파는 거.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만 써야 돼요. 근데 글을 이렇게 저도 뭐 예전에 그랬지만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거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내가 이거에 대한 주제를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오늘도 뭐 이제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강렬하게 와서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을 또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조금 한정적으로 제가 일부러 주제를 드렸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뭐 아름다운 죽음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한 가지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글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글이 굉장히 좋은 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한정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은.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A4 한 장에서 두 장. 한 장은 좀 짧고 한 장 반에서 두 장.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분량을 그 정도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책을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책을 쓸 때 그 정도 분량이 한 꼭지예요. 두 장 내외. 그래서 한 장 반에서 두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 글을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써서 모아놓으면 이제 그게 책이 되거든요. 물론 먼저 기획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글에 막 여기 이것저것 다, 막 여러 가지가 다 한정식처럼 다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제가 지금 뭐 일부러, 막 글에 뭐 이렇게 쓰세요. 막 이렇게, 어, 제가 피드백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글을 못 써요. 그거 막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쓰려고 막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여러분 글을 고쳐주면 글을 못 쓰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조금 써냈을 때 그거를 내가 이겨낼 힘이 제일 됐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스스로 제가 이렇게 피드백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고칠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되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지금,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써낸 글 중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제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거, 꼭 유념해서 그렇게 써주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그리고 관련된 두 번째 여기 핵심 메시지는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요.
한 가지 주제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 단락 있죠, 단락. 단락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쓸 때. 근데 여러분, 책이든 어떤 글이든 보면 어때요? 단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단락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네네. 아, 대답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단락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 하나에 핵심 메시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락 하나에. 지금까지 내가 단락을 구분 안 하고 썼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구별을 하세요. 그분은. 단락 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필사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 핵심 주제별로 그 글의 메시지별로 단락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에 핵심 메시지가 한 개가 들어가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그 메시지가 주제가 들어가도록 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지금 저는 대부분 실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세이를 쓰더라도 에세이가 뭐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글 같지만 여러분 에세이가 쓰는 게 더 어려웠다는 거 아세요? 실용서가 쓰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쉽고요. 에세이는 훨씬 어려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막 구구잡이 막 그냥 쓰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메시지 글이 그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락별로 그 뭐 한 꼭지별로 이렇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시던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아 그래 한 단락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를 내가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약간 좀 분명한 글이 돼요. 읽는 사람이 분명하게 아,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딱 그 사람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한정식이 아닌 일품 요리도 될 수 있어요. 그쵸? 단락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하면 전체적인 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전체도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지만 단락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이 그냥 깔끔해지고 분명해져요.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 초고를 쓴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아, 이 글에 벗어난 주제네. 그러면 그냥 삭제하거나 고치면 되고요. 또 한 단락에 주제가 너무 많아. 핵심 메시지 문장이 너무 많아. 그럼 중복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쳐내면 돼요. 그러면 글이 깔끔해집니다. 아셨죠? 무조건 뭐 간결하고 뭐 짧은 글이 좋다 이건 아니지만 글이 내용이 많더라도 메시지가 정확한 간결한 글이 돼요. 아셨죠? 간결한 글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지 독자가 읽을 때 아, 어떤 게 핵심 메시지가 어떤 거구나. 딱 그거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거보다는 독자가 확실하게 핵심 메시지가 딱 남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쓰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글감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죽음이란 오늘 그건데 제가 그래서 우리 2기 때 이경현님이 이제 메일 인증을 하셔서 제가 전화 코칭했는데 이분한테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빨리. 그래서 경현님은 이제 제가 딱 알았죠. 아, 그래, 이분이 내가 얘기해준 대로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쓰셨구나. 글 올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제 제가 드린 주제로 쓰신 분들은 그 주제 글을 그대로 써요. 나의 노년 모습 그려보기. 그 저번 주에 있었죠. 뭐 그런 거. 또 뭐가 있었죠? 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근데 그걸 그대로, 물론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일부터는 제목을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아름다운 죽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뭐, 문장이나 단어로 쓰셔도 되고요. 제목은 처음부터 제목을 쓰고 글을 써도 되고, 정해진 건 없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제목을 내가 붙여주세요. 일단 주제는 있으니까, 그렇죠? 글을 쓴 다음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둘 다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일단 저는 일단 뭐든 제 성격상 제 이제 두뇌 유형도 그렇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불분명한 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그 제목이
주제와 적합한지를, 글과 적합한지를 보거든요. 괜찮을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별로면 다시 고쳐요. 근데 그것도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둘 때도 있고 고칠 때도 많아요. 네,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브런치 작가 이런 거 할 때도 블로그도 뭐 마찬가지죠. 어떤 글을 SNS나 뭐 이렇게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좀 읽고 소비할 만한 글을 쓸 때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에 키워드, 이 글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이제 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읽고 싶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라고 관심이 가게끔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구체적인 예 같은 걸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미니 특강이라서 이제 그럴 시간은 많지는 않고요. 제가 나중에 연애원 분들은 이제 아마 다음 달쯤에 모임을 할 것 같은데 연애 모임을 따로 할 거예요. 연애 모임 주말에 할 건데 연애 모임 할 때 좀 이런 강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예시 같은 걸 들어가면서 여러분 직접 쓰신 글도 이제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해 가면서